안녕하십니까. 오늘 새롭게 진행을 맡게 된 주식약국의 정약사입니다. 오늘 모실 손님은 오래간만에 나오셨죠? 시조새 고 대표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아니 잘 지내신다고 들었는데 오늘 또 어떻게 갑자기 나오시게 되나요? 잘 못 지냅니다. 아, 그렇습니까? 계좌가 다 파란불이라서 잘 아이고. 지내고 있지 않습니다. 뭐 웃으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참 시장이 지금 참 어려운 시장이긴 한데 그래도 또 이렇게 나와서 종목도 알려주시고 또 점검도 한번 받게 해주시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로서는 고마울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또 개인적으로는 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시고 오늘 가져오신 종목이 뭘까요? 오늘 제가 물린 종목은 넥스트 아이. 넥스트 아이. 뭐 살펴봤더니 그게 정치 테마주에 속하던데. 이준석 테마죠. 그렇더군요. 아버님이 감사로 재직한 적이 있다. 지금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감사로 재직한 적이 있다. 이런 회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뭐 좀 많이 물리셨나요? 지금 현재는 뭐 20% 이상 아이쿠. 물려 있습니다. 그것도 물을 좀 많이 탄 상태긴 한데 타도 지금 답이 안 보여서 의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물타기라는 게 항상 시점이 중요한데 일단은 그러면 한번 볼까요? 지금 투자한 게 한 언제쯤 투자를 하신 거죠? 한 2주 전에 이제 이준석 지금 대표가 한창 이제 선거 전에 대표 선거 전에 이제 뭐 여론조사 1위 하고 할 때 그때 이제 들어갔죠. 그러게요. 그럼 어떻게 보면 이준석 테마주니까 대표에 당선이 됐으면 굉장히 좋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렇죠? 이제 당선이 되면 더 솟을 줄 알았는데 당선이 되고 나서 반대로 오히려 완전히 그냥 떨어지길래 내가 아직 잘 모르는구나 느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좀 할 말이 있는데 그건 이제 잠시 후에 하기로 하고 일단 그러면 처음에 투자한 그 시점이 얼마 정도였죠? 주가가 얼마 정도일 때? 2,600원대. 2,600원에 한번 물타기했고, 최초 투자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확 떨어지길래 이제 물타기를 몇 번을 했는데 2번 정도 했어요. 혹시 2번 한 물타기 시점을 알고 계시나요? 대략. 2,000원대 초반. 2,000원대 초반. 그리고 1,900원대. 1,900원대도 한번 하셨네요. 근데 지금 현재가가 1,700원 후반이에요. 그래서 평균 단가는 평단이 2,200원 정도 됩니다. 2,200원 정도 지금 되어 있으시고, 그럼 물타기가 어떻게 보면 400원 정도니까 그거네요. 물을 탈 때 제가 밑에 세게 안 가고 이렇게 그냥 뭐 10이다 그러면 10 이렇게 그렇죠. 들어가는 맞습니다. 그 정도 들어가는 거니까 똑같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혹시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너무 세게 들어가면 또 안 될 것 같아서 좀 물타기를 했을 정도면 그 전체 자금에서의 어떤 비율이 또 비율은 중요할 10% 것 같은데. 10%. 그러면 그래도 상당히 많이 분할해서 들어가셨네.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손실률이 한 20% 정도 24% 되는 건가요? 정도 24% 정도 예. 되는 거네요. 400원, 500원 정도니까 그렇죠. 24% 정도 손해하고 혹시 추가 투입할 수 있는 자금이 있으실까요? 어떨까요? 있습니다. 있으시고 현금을 보유했던 건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자세인데 그 전에 종목이 좀 그랬네요. 소장님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이제 요즘 정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금화를 시키려고. 근데 워낙 제가 지금 종목이 19개를 갖고 있어서 다 물려 있어가지고 하고 싶어도 못 하고 있는 지금. 야, 이게 우리 전부 파란불입니다. 넷마블 포함해서. 넷마블이 갑자기 좀 잘 나가다가 넷마블이 요즘 카메라 눈치를 보게 되네. 넷마블. 넷마블이 넷마블 조금 요 며칠 좋았거든요.
그래. 수익이 좋았는데 자 잠깐 오늘 주식 약국 종목은 넥스트아이니까 네. 예, 넥스트아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기로 하고 넷마블도 또 한번 또 얘기를 한번 해보죠. 근데 지금 사실 제 뭐 약간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은 그 게임주 쪽으로 지금 그 어떻게 보면 관심이 돌아가는 것 같아서 조금 한번 더 살펴볼 필요는 있는데 어쨌든 오늘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넥스트 아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기도 하고요. 자, 중요한 거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리려다 말하는데 지금 이 테마주나 이런 것들은 항상 그 뭐랄까요 투자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소문에 의해서 이렇게 그리고 네. 정치 테마주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무슨 누구의 테마주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그게 이제 소문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결과가 나오는 게 이제 네. 뉴스상으로 이제 대표가 됐다, 당선이 됐다 이렇게 됐을 때는 사실 이 증시 경원에 유명한 격언이 있습니다.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아라.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뭐 알으셨을 수도 있고 모르셨을 수도 있지만 뭐 우리가 처방전 얘기하기 전에 1차적으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중요한 증시 격언이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는 거고, 자세한 내용은 그러면 한번 우리 방 약사님이랑 같이 한번 깊이 네. 있게 분석을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또 새롭게 음. 예, 직접 인터뷰를 또 하셨네요. 그러게 말이야. 네. 이거 피곤한 것 같아. 피곤하셨나요? 이 사람을 만나는 게 이렇게 피곤한지 몰랐어. 음, 그 넷마블 얘기는 했었고. 네. 아, 참 피곤해. 본인 심정은 오죽하겠어요. 뭐 그 심정 때문에 화는 못 냈어. 화는 못 내고 그냥. 네. 근데 혹시 또 짜증스럽게 보이진 않았을까? 그 일부러 아까 보니까 넥스트아이라고 했는데 응. 넷 마블 넥스트아이 요거 요런 느낌으로 갖고 온 거 아닌가? 풍산 박 차장이야? 아, 아, 그래. 하여튼 뭐 좀 웃을 일은 아닌 것 같고. 네. 하여튼 지금 뭐, 요즘에 그 소장님 계좌는 어떠신가요? 지금 요즘에 파란 계좌가 너무 많아요. 사람들 보면. 난 다 털었어. 아 역시 이 대응의 황제 미리 따기에 그런 것도 황제가 있어? 황제가 생겼습니다. 골프의 타이거 우즈, 주식 대응의 정 소장님. 손절매 정 소장이야? 손절매는 아니셨잖아요. 손절매까지 포함해서 다 하신 거예요? 다 팔아버렸어. 손절매를 하셨나요? 목요일 날. 야 목요일 날 다 털었어 나. 정말 이 불안하다라고 느꼈을 그 시점에 다 정리를 하신 거네요. 목요일 날 오전에 다 털어가지고 그 오전에는 조금 손실이 없었지. 뭐 하여튼 잘 피했어. 네. 자, 이런 걸 배워야 되는데요, 사실은. 근데 이런 거 배울 수가 있을까요, 이런 거를? 왜냐면 뭐 알아서 하는 거지 뭘 배워. 알아서. 그럼 넷마블 물리는 것도 알아서 물리는 거고, 또 터는 것도 알아서 터는 거고. 이게 사실 사람이 그 아프거나 힘들 때 기대게 됩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사실 소장님한테 기대고 싶은데 또 알아서 하라고 하시니까 기댈 데가 없어지는 이 처참한 이 심정일 겁니다. 아마 저도 그렇지만 저희 그 고 대표도 아마 저와 같은 심정이지 않을까. 그만. 여기까지 하는 거라고요. 자, 넥스트아이에 대해서 말씀 좀 나눠보실까요? 일단은 뭐 이 향후 주가에 대한 어떤 그 견해는 마지막에 듣는 걸로 하고 넥스트아이가 갖고 있는 사업성, 수익성, 성장성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넥스타이가 사실 뭐 우리 잘 알지만 정치 테마주라는 게 그 실질적인 내용이 그렇게 아주 훌륭하고 뭐 전망이 좋고 이런 경우는 드물지. 그렇죠. 넥스타이도 뭐 완전히 뭐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좋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자세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그 넥스타이가 뭐 하는 회사냐 살펴봤을 때는 이게 단순히 그 머신 비전 쪽그 검사 장비를 만들고 뭐 판매하는 쪽으로만 생각했어요. 근데 들어가 보니까 이게 아니더라고요. 중국에서 자본이 들어오면서 이제 대주주가 바뀌었잖아요. 근데 이걸 대주주 이 유미도 그룹, 이 그룹이 화장품 관련된 프랜차이즈를 하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넥스타이도 지금 화장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50% 정도는 화장품 쪽에서 사업 매출이 나오고 있고, 나머지가 또 기존에 하던
쪽에서 매출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참 일단은 네. 1분기 실적만 놓고 보면 네. 상당히 안 좋다. 네, 그렇습니다. 매출이 위축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네. 실질적으로 뭐 방금 얘기한 뭐 저 머신 비전 기술 이 이제 LCD 장비하고 2차 전지 검사 장비 뭐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지금 매출이 상당하게 줄었어. 네, 많이 줄었어요. 많이 수요가 줄어가지고 없어졌어요. 거의 뭐 한 30%밖에 지금 못하는 네. 그런 형국이더라고. 그래서 1차적으로는 지금 뭐랄까 가치 내지는 성장 이런 부분이 숫자상으로는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화장품도 많이 줄었어. 네. 지난 2020년 네. 20년에 지금 수출이 269억인데 네. 지금 42억 했어. 그러면 4를 곱해 보면 분기니까 4, 46은 160억 정도밖에 안 되거든. 그럼 방금 전에 대주주 얘기를 했지만 1분기에는 최소한 그 대주주의 어떤 혜택을 보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제 다만 그 코로나를 감안하면 코로나 영향이 컸죠, 화장품 쪽은. 네. 그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네,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주력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건데 사실 이것만 놓고 보면 전망이 그렇게 좋지만은 좋지 않아요. 그렇다고 너무 막 망하겠다 정도의 부정적이지도 않긴 해요. 왜냐면 그렇지. 네, 코로나가 있기 때문에 코로나 종식이 다가올수록 일단 여기서는 또 매출이 더 늘어날 수 있는 거고 중국에서는 이 프랜차이즈 쪽 사업이 잘 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잠깐 주춤했지만 더 잘 될 거라고도 보고 있는데 여기에 투자 포인트를 두면 안 되는 거고요. 예, 또 다른 게 뭐가 있을까 보면 이 회사가 참 투자를 잘 했더라고요. 예, 그렇지. 그 전에 그 갤럭시 노트 폭발 배터리 폭발 사고 기억하시죠? 이거 관련돼 있던 그 기업을 여기서 갖고 있었거든요. 예.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신? 그 사실 이 배터리 폭발하기 이전에 이 기업을 인수했던 건데 이노메트리라는 회사를 이노메트리. 예, 한 20억 정도를 투자해서 지분을 확보했다가 작년이었죠. 2020년도에 무려 630 얼마였죠? 634억 원에 매각을 한 거예요. 20억에 사서. 그러니까 30배를 넘게. 대단해. 어떻게 보면 뭐 무슨 전문 투자자 같아. 그러니까요. 저도 살 거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자 이렇게 보면은 여기 뭐 투자에 어떤 일가견이 있나 싶다는 생각도 할 수 있어요. 긍정적인 거 보면. 또 근데 그때 630억 원 정도의 매각을 한 돈을 가지고 뭐를 했냐? 그 중에 한 3분의 1 정도의 한 230억 정도를 투자를 해서 뷰티 바이어 사업 쪽에 투자를 또 네, 하게 됐죠. 그러게 말이야. 그래서 이제 이게 아마 우리는 현재 시점에서는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아. 기존의 사업은 지금 조금 힘들다. 그리고 숫자상으로 뭔가 나오지 않고 있다. 네. 이런 측면이 하나가 있는 것이고 방금 얘기한 대로 여기 이제 기존의 사업과 어떻게 보면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좀 약간 별도의 기준으로 보면 지금 투자해서 매각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지. 그게 사실 이제 차트를 봐도 나타나요. 왜냐면 이 정치 테마주도 그렇고 지금 아까 매각 부분도 그렇고 급등했다가 급등했다가 급락하는 이유는 순간적인 어떤 꾸준한 성장세로 인해서 주가가 우상향한다기보다는 어떤 긍정적인 시너지 혹은 어떤 이슈로 인해서 급등을 하고 다시 시장에 매수 수요가 없어지면서 급락을 하게 되고 지금이 딱 그런 단계인 거죠. 사실은 급락한 이후의 단계.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지금 현재로 보면 일단은 그 이노메트리라는 굉장히 또 덩치가 큰 자회사를 네. 매각을 하고 났으면 이제 더 이상 볼 게 없잖아. 네. 돈은 가졌지만. 그렇죠. 근데 또 지금 주력 사업은 또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러니까 현재 상황을 나쁘게 보면 뭐 볼 게 없는 상황이야. 네. 뭐 돈 좀 지고 있지만 이 돈이라는 건 지금 이따가 잠깐 그 우리가 차트 보면서 기업 내용을 살펴보겠지만 영업 손실이 어마어마해. 네. 예. 그래서 이거 영업 손실 분기별로 한 서너 번 맞으면 돈 그냥 없어지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굉장히 좀 리스크하게 우리가 살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고. 예. 지금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런 투자나 이런 부분 성과는 한번 또 지켜봐야 되는데 그건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그래서 내 입장에서는 조금 뭐랄까 이게 좀
비관이라고 그러면 좀 그렇지만 네. 하여튼 낙관적으로 볼 수는 없다. 라는 측면이 강하지. 근데 지금 여기 그 이번에 또 뉴앤유라고 여기 이제 자회사가 있어요. 근데 올해 상장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중국에 이제 또 공장도 있고요. 뭐 살펴보니까 중국 공장에는 뭐 지분율이 50%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 근데 이제 워낙에 투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각적인 부분이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측면에서는 좀 기대해 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지만 방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그 어떤 투자의 성과라는 건 기다려 봐야 되는 부분인 거고 내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나 지금 기존에 가지고 있는 어떤 사업의 성과가 그렇게 훌륭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훌륭한 게 아니라 지금 상당히 안 좋습니다. 안 좋은 상황이라서 이게 잘못하면 돈 먹는 하마가 될 수 있거든. 기존의 사업이 이렇게 됐을 때는 지금 좀 조심스럽게 봐야 된다라는 게 내 입장이야. 그 차트랑 기업 내용을 간단하게 좀 보면서 다시 또 의견 나누겠습니다. 네. 자, 넥스트아이 일단 매출액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점점 줄고 있어요. 연도별로. 영업이익도 적자가 점점 심해지고 있고요. 다만 이 당기 수익 요게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렇지. 그 이노메트리를 2020년에 매각하면서 발생한 당기 수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 외에는 실제로 본 사업이 잘 돼야지 잘 되는 건데 뭐 좋은 내용이 전혀 없어요 지금. 부채가 좀 줄었네요. 뭐 갚았구나 이거 팔아가지고 그 내용밖에 없네요. 그럼 그 외에는 따로 이제 뭐 주주 친화 정책 한다고 그래가지고 ROE는 높게 나오네요. 네. 여기 저 DPS가 17원씩 배당을 시작을 했어. 이게 네, 뭐 나쁜 건 아니니까 돈 주는 뭐 거니까 일단은 주주들한테 좋은 거니까. 근데 일단은 전체적으로 볼 때는 성장성 없고 수익성 투자 부분을 뭐 잠깐 한 거니까 빼고 일회성 저거는 없으면 수익이니까. 안정성 불안하다. 안정성은 그래도 괜찮지 뭐. 부채 비율이 작고 유보율이 있으니까. 그러나 저거를 내가 얘기했다시피 영업이익이 이렇게 100억씩 손실을 보면. 근데 그런 부분에서는 안정적이라고 보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당장 어떻게 될 거는 아니다 정도로 해석하면 될 것 같고. 하지만 이게 지속된다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차트로 가겠습니다. 자, 차트 이게 일봉 차트잖아요. 조금 더 넓게 보겠습니다. 아마 그 저희 고 대표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때 물린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2,600원이면 딱 이틀이 있었네 이틀. 지금 2,600원 여기잖아. 제가 이때 그 국민의힘 그 당 대표 개표 방송을 실시간으로 보면서 차트랑 같이 봤는데 난리 났겠네. 오전에 올라갔다가 쭉 빠졌다가 다시 오후에 이만큼 올라간 겁니다. 그때 그렇게 된 거거든요. 여기는 오전에만 잠깐 갔다 온 거예요. 오전에만 갔다 온 거예요. 사실 이때 저도 단타를 쳤었는데 그랬군. 간단하게 짧게 먹고 그냥 나왔거든요. 테마니까 저도 반짝하고 나와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접근했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중요한 건 뭐냐면 시장에서 현재는 외면 받은 거죠. 더 이상의 뭐 없으니까 라고 보는 거죠. 혹시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신가요? 근데 이게 지금 6월 지금 공시를 찾아보니까 6월 11일 기준으로 보고서에 이 조이 빌리언 파이낸스라는 회사가 10.38%를 가지고 있었어. 한 800만 주 정도 가지고 있다가 300만 주를 팔았어요. 근데 그게 지금 고점이야. 저 위에서 팔았다는 얘기죠? 저 위에서 팔았어. 그러니까 이제 이 위에서 팔았다는 게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대주주들이 물량 매도를 하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참 안타깝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나는 지금 넥스타이에 대해서 지금 마이너스로 보는 이유는 뭐냐면 실적 자체가 지금 받쳐주지 않는 상황에서 대주주들이 놔버리는 거야. 이게 만약에 대주주가 장기적으로 이게 그 어떤 가격을 정당화할 수 있다 그러면 왜 자사주 매수를 해도 지금 부족한 시점에서
본인 가지고 있는 지분을 거의 4% 정도나 마이너스를 친다는 게 나는 납득할 수가 없거든. 그래서 내 입장에서는 확고하게 좀 이런 종목은 하지 말아야 된다. 나는 얘기를 하고 싶어. 자, 그러면은 일단 결론을 한번 내려볼까요? 그러면 저희 각자의 의견을 한번 말씀 나눠보시죠. 그렇지. 각자의 처방전 한번 내리는 네. 걸로 하지. 자, 이제 처방을 어떻게 포인트를 좀 짚어서 처방을 좀 내려볼까요? 먼저 내려보시죠. 일단은 그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 이게 그래도 정치 테마주니까 정치 테마주라는 관점에서 먼저 한번 입장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 뭐 내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는 이준석 테마주라고 하는데 네. 지금 현재까지 뭐 그 아버님이 네, 아버지. 이준석 대표의 아버님이 지금 근무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냥 예전에 근무했다는 이유만으로 올라간다라고 네. 했을 때 일단 납득은 안 가지만 이런 부분이 또 주식시장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제 이준석 대표도 더 이상 뭐 그 이슈몰이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없으니까 정치 테마주의 어떤 관점에서 보더라도 그 뭐랄까 영향력이 이제는 없을 것이다. 나중에 시간이 한참 지나서 이준석 대표가 뭔가 본인의 개인적인 어떤 정치적인 꿈을 펼치게 되면 그때 가서 또 이제 다시 한번 움직일지언정 정치 테마주로서의 현재의 관점은 그러니까 더 이상의 어떤 모멘텀이 없다라는 게 이제 내 입장이야. 정치 테마주로서는 끝이다. 더 이상 1차적으로는 어렵다. 저는 약간 반대 의견.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지금 이 넥스타이가 왜 정치 테마주로 묶였느냐는 아까 설명을 했던 것처럼 이 이준석 당대표의 아버지께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아마 3년 정도 감사로 근무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 이 당대표의 아버지가 경북고랑 서울대 출신이에요. 근데 동창이 유승민 대표예요. 근데 우리가 이준석 당대표를 생각하면 유승민 대표를 또 빼놓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예. 그럼 연관되어 있다고 보면 자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는 대선 주자를 또 경선을 통해서 출마를 시키겠죠. 저는 당연히 유승민 대표가 출마를 유승민 후보. 유승민 후보가 출마를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당연하지. 하면, 네. 당연히 나오겠지. 그럼 또 한 번 부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그런 생각을 차원에서 해요. 그것도 일리가 있네. 왜냐면 지금 이번에 넥스타이가 납득을 못하죠. 왜냐면 이미 감사로 재직했던 회사가 정치 테마주로 묶였는데 어떻게든 안 엮이겠어요. 다 엮일 수 있는 거죠. 그것도 그러네. 다 엮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두 가지 엮을 수 있는 거죠. 동창으로 엮는 거고 아버지 어차피 아버지니까 유승민 후보가 되면 당 대표로서 또 역량이 또 생길 것이고 또 그 아버지가 근무했던 곳이니까 연결될 수 있죠. 연결을 하자면 그거네. 그러니까 유승민 대표가 될 때 그러니까 이제 아버님이 중간에 있고 네. 이준석 대표가 있고 네. 유승민 또 후보가 있고 네, 아니면 의원이 있고 그럼 그 가운데 이준석이 떴다면 이번에는 또 유승민이 한다면 그때도 또 부각이 될 것이다. 될 수도 있다. 왜냐면 이제 사실 유승민 후보의 테마주는 3일기업공사나 대신정보통신으로 사실 하는데 넥스타이가 연관성이 없지만은 않다. 정치 테마주라는 게 사실 그렇지. 그냥 뭐 같은 그 뭐 무슨 본관을 같이 쓰고 인사하던 사이다 올라가고 뭐하던 사이다 올라가고 막 이러잖아요. 조금 답답하긴 한데 이런 말까지 지금 해야 되는지 내가 좀 답답하긴 한데 아니 뭐 또 벌어지는 현상이니까. 이제 그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거. 이런 것도 움직여. 전에는 사실 그러니까. 이건 아니야 말도 안 돼 이렇게 했는데 올라가니까 그럼 그럴 수도 있다. 예. 박차고 나가고 싶어. 지금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자, 거야. 이 정치 테마주로서는 소장님 의견과 저는 약간 사뭇 다른 견해를 좀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런 회사가 갖고 있는 어떤 펀더멘탈이라든지 예, 이것만 놓고 봤을 때는 투자할 가치가 있느냐. 그렇지. 또 이 부분에도 약간 이견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내 입장에서는 자, 그 정략사의 1번 기호 1번입니다. 저의 의견을 이렇게 밀어주신다면 제 의견을 따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약사의 의견은 일단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어떤 기존의 그 뭐랄까요 사업 부분 이런 부분이 좋지 않다. 그리고 또 물론 그 자회사 이노메트리를 팔아가지고 상당히 큰 규모의 자금을 확보를 했지만 이런 부분도 지금 또 신규 불확실성이거든. 새로운 저 회사를 인수하고 이런데 자금으로 썼다는 게 어떻게 보면 잘 되면 대박이지만 안 되면 지금 어떻게 보면 쪽박이 될 수가 있거든. 그런 측면에서 굳이 지금 현재 불확실한 종목을 사야 되느냐 했을 때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다. 기호 1번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 믿어주세요. 이런 거 너무 옛날 것 같으니 이거 안 할게요. 저 기호 2번. 당장은 아니어도 어차피 이 주가는 급등해서 급락하는 패턴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급등할 수는 있다. 그게 언제냐? 두 가지를 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정치적인 부분. 또 한 가지는 자회사인 뉴앤뉴의 연내 상장. 뭐 연내가 될 수도 있고 내년에 될 수도 있는데 뭐 연내로 알고는 있죠. 일단은 회사의 그거니까 네. 계획이니까. 네, 계획이 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게 상장하게 되면 그때도 또 지금과 같은 급등을 줄 수 있다. 다만 전고점까지 가느냐에 대한 부분까지는 할 수는 없지만 자, 또다시 한번 시세는 줄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옳은 말인 것 같아 그 부분도. 왜냐하면 이번에 상승폭이 너무 작았어. 네. 왜냐하면 정치 테마라고 그러면 최소한 뭐 더블은 못 가더라도 굉장한 어떤 상승폭이 필요한데 지금 그거 못 갔거든. 그러니까 아마 그런 부분도 일리는 있어 보이지만 내 입장에서는 굳이 지금 상황이 안 좋은 거를 갈 필요 있느냐. 네, 문제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못 견디거든요. 왜냐면 지금 또 이런 종목일수록 되게 굉장히 소형주잖아요. 시가총액이 1,몇백억밖에 안 되는 상태인데 힘이 없어요. 그 시장이 무너지면 제일 먼저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종목이다 보니까 뭐 무너지면은 뭐 얼씨구나 좋다고 받아먹을 수 있는 종목도 아니에요. 좋은 내용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재 가치가 떨어지겠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큰 틀에서 보면 지금 가능성 차원에서의 그 방약사 그리고 현재 가치 측면에서 봤을 때 정약사. 자,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기호 2번. 1번.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마무리로 그 저희 이제 시조세를 다시 한번 또 모셔서 시조세 나 싫어하겠는데. 네. 그럼 제가 만나고 뵙겠습니다. 그러니까 나 싫어할 것 같아. 시조세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처방전이 갈렸네요. 네. 뭐 선택이랑 판단 판단은 어떻게 해야 되죠? 아니, 판단 본인이 하셔야죠. 마음에 드는 걸로 이제 기호 1번 쪽으로 갈 것이냐, 기호 2번 쪽으로 갈 것이냐는 본인이 해야 되는데. 기호 1번은 뭐 어떻게 팔라는 얘기인가요? 당장에도 팔아라. 전망이 없다. 뭐 그런 내용인 거고. 아니면 뭐 다른 종목이랑 묶어서 팔아라. 뭐 이런 탈출을 목표로 해라라는 거고. 이제 저는 기왕 어차피 정치 테마주로 들어갔고 시세를 한 번 더 줄 수 있느냐의 관점으로 보면 한 번 정도는 더 줄지 않을까라는 저희 관점이 있는 거고. 그래서 한번 그거 기다려봤다가 그러고 나서 선택해라. 그때도 시세를 안 주면 팔아야 된다 생각해요. 판단은 본인이 하는 건데. 네. 그래도 어쨌든 오늘 그 몰랐던 내용이 좀 있었는지는 모르겠네요. 거의 다 몰랐던 내용입니다. 네. 다행이네요. 아는 내용 가지고 또 뻔하게 얘기하면 재미없잖아요. 그러면 저는 다른 거랑 섞어서 매도를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전 종목이 다 물려 있기 때문에. 아니 왜냐면 그것도 천상 뭐 이게 박 약사님의 처방을 따르는 수밖에 없는 뭐 선택의 여지가 없네요, 제가 지금. 네, 알겠습니다. 어차피 뭐 제 돈 아니니까요. 자, 이렇게 마치는 걸로 하고요. 저희 어차피 19개 종목을 물렸으니까 18번 더 나오시면 되겠네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